우린 저런 애가 꿈도 못 꾼다. 강 건너에 귀신이 나온다는 집 알아요? 예. 거기 데려가 줄 수 있어요? 예.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2000년대 초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 시대를 이은 한국 멜로의 클래식. 견우야!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는 여잔가 봐. 엽기적인 그녀 곽재영 감독의 2003년작 영화 클래식입니다. 지금도 가끔 오래된 앨범을 꺼내보듯 이 영화를 보면 그 당시에 풋풋했던 나와 그녀가 생각나곤 하는데요. 그 아이는 어디에선가 잘 살고 있겠죠. 자,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손예진의 로맨스, 클래식에 숨겨진 디테일한 설정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주민 시작합니다. 영화 스토리를 요약만 하는 게 아니라 분석하는 콘텐츠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영화를 한 번 더 보면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스토어에서 귀빈정의 상품을 구매하시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하나, 둘, 셋. 시작하세요. 10년 전쯤 됐나? 원래 오프닝은 영화를 관통하는 주제인 우연과 필연에 대한 인터뷰어의 멘트로 시작하는 시나리오였습니다. 할렐루야 아프리카의 신승수 감독이 카메오로 출연해 촬영까지 했습니다만 콘티 작업을 하면서 주희와 준하의 추억이 담긴 아름다운 장소들을 먼저 보여주는 오프닝으로 전면 수정했습니다. 요한 파헬벨의 캐논 D장조는 전작 엽기적인 그녀에서도 사용했죠. 음악 감독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번에도 감독이 가장 좋아하는 클래식 곡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다락에 있어 눅눅해진 책을 햇빛에 말리고 있는 지혜. 누군가 숨어서 지켜보는 듯한 스파이샷으로 현재가 시작되는데요. 감독은 본인만의 설정으로 준하의 영혼이 지혜를 지켜보며 우연을 만들어 필연으로 이끌어준다는 설정을 하고 누군가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의 컷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귀신이에요. 하얀 커튼을 흔드는 바람과 하얀 비둘기에 준하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고 보면 또 다른 재미가 느껴지는 것 같네요. 무지개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야. 사람이 죽으면 무지개 문을 지나서 천국으로 가는 거란다. 과거 주희가 준하의 죽음을 알게 됐을 때 떠있던 무지개를 현재의 지혜가 볼 수 있도록 준하가 이끌어 준 것 같습니다. 앞머리를 입으로 불어 넘기는 건 결말에 대한 암시죠. 내 이름은 지혜. 혈액형은 O형. 아니 진짜 추억이다. 혈액형은 O형. 그나저나 손예진도 저는 1인 2역을 맡았어요. 지혜와 주희. 그 당시 서울 사투리는 어쩔 수가 없네요. 이렇게 입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태권도를 배웠다. 괜찮아요? 생뚱맞게 웬 태권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혜의 말괄량이 같은 성격을 미리 보여줘서 상민에게 고백을 못하는 건 내성적인 성격 탓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음을 암시하려 했다고 합니다. 태권도 대련할 때 남자의 급소를 정확히 노려 쓰러뜨리는 장면과 아저씨들 그냥 가세요. 저 태권도예요. 놀이터에서 불량배들을 참교육해주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어두운 다락에서 유독 빛나는 주위의 편지 상자. 신비로운 느낌이 들도록 녹색 조명을 떨어뜨렸습니다. 과거 준하와 주희의 추억을 담은 반딧불이의 빛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감독은 상자 속 편지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다는 느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강풍기로 커튼을 날리고 창 밖의 나무는 사람들이 잡고 흔들었죠. 에어를 불어 편지를 날리는 장면은 고속으로 촬영했습니다. 여보세요? 와 씨, 전화기가 벽에 붙어있다니. 아침부터 웬일이니? 오늘 상민 오빠랑 미술관에 들렸다가 연극 보러 가는데 같이 갈래? 너 나 또 들러리 서기 하려고 그러지? 말투를 보아하니 반가운 친구는 아닌 것 같죠? 사실 상민과 수경, 지혜가 함께 술을 먹으며 상민의 연극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가 너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니? 하나도 몰라. 그래서 좀
수경이 너 눈치 있으면 빨리 집에 가라고 하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겁나 빡치게 말이죠. 자전거를 탄 풍경이 직접 출연해서 노래도 불러주고 손예진의 겁나 귀엽게 술 취한 연기도 좋았던 장면이었지만 시간 관계상 삭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화면을 자세히 보면 태수와 주희의 결혼 사진이 있습니다. 결말에 대한 암시라고 하기엔 너무 안 보이네요. 아무도 몰랐을 듯. 오늘은 벤치 아래 앉아서 책을 보는 오빠를 봤어요. 과거 준하가 태수의 편지를 대필했듯이 지혜는 수경의 편지를 대신 써주고 있습니다. 35년이 지난 2002년에는 손편지가 아니라 이메일로 바뀌었지만 말이죠. 아, 이제는 이메일도 추억이 되어 버렸네요. 유치해. 유치해서 좋아. 감독은 지극히 감성적이고 고전적인 말투의 대사들이 여름방학 때 시골에 다녀온 후부터는 표정도 밝아졌다더군. 보고 싶어. 준하가 보고 싶어서 병이 날 것 같아. 어쩌면 관객들이 촌스럽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 미리 유치한 이야기라는 걸 밝히고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래, 연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의 그림자를 나의 창문에 들이게 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조단의 에밀리가 떠나지만 자신의 집 앞에 와준 게 한없이 기쁜 거야. 지혜가 보고 있기에 프로처럼 보이려고 오바한다는 설정인데 그게 전달이 잘... 솔직히 그 시절 조인성은 연기 잘한다는 소리를 듣지는 못했죠. 애인 있었어? 우리 같이 뜨는 놈 있냐고? 한 번 빨려고 뻗치는 애는 열나 많은데 까댈 시간이 있어야지. 원래 과거 엄마의 첫사랑과 현재 딸의 첫사랑의 연결이 주된 이야기여서 조인성의 분량이 조승우와 비슷했는데 통편집 되면서 과거 이야기 중심으로 바뀌게 됐다고 하네요. 돌아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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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도 준하의 영혼이 살짝 건드려 뒤돌아보게 했다는 설정이 숨어 있습니다. 노처녀 매점 언니도 좋아하는 교내 킹카 상민, 70년대 최고의 하이틴 스타였던 임예진 누나라고 해도 되나? 감독이 진짜 사랑한 영화 진짜 시리즈에 대한 존경으로 임예진님에게 특별 출연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이름도 똑같은 예진이라서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이 연결되는 느낌인 것 같네요. 수경과 통화하는 동안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바람과 비둘기. 나는 남자인데도 새가 무섭던데. 손예진은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서 수월하게 촬영했다고 합니다. 날아간 비둘기가 다시 돌아온 건 NG컷인데 손예진이 자연스럽게 리액션을 해줘서 그냥 이 컷을 살렸다고 합니다. 이런 막부감 역시 준하의 영혼이 내려다본다는 설정입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었을 때 생량한 바람이 가을을 예고해 줍니다. 오, 촌스러워. 연애 편지는 원래 유치하고 촌스러운 것이기에 앞으로 벌어질 촌스러운 상황들을 암시합니다. 좋아. 클래식하다고 해두지 뭐. 준하가 실제 이런 사진을 찍었을 리는 없을 것 같지만 이제부터 편지를 읽는 지혜의 상상 속으로 연결된다는 설정으로 사진 속으로 들어가는 판타지적 장면을 연출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글 좀 쓴다고 알려진 문학소년 준하에게 오준아, 어느 날 훅 들어온 친구 태수. 편지 좀 써줘. 태수는 이미 준하가 가지고 있는 목걸이에 대해 알고 접근했다는 설정이라고 감독은 말합니다. 규율과 탄압이 난무하던 시대상을 표현하면서 동시에 태수의 인상적인 첫 등장을 위해 머리에 고속도로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약혼녀야. 아버지 친구의 딸이야. 앞머리가 없음에도 입으로 바람을 불어 머리를 넘기려 하는데요. 이것도 결과에 대한 복선인 걸 눈치챈 사람이 있었을까요? 전 몰랐습니다만. 아이고. 사진이 준하 앞에 딱 서는 버전도 찍었는데 날아가 버리는 게 더 태수다워서 이 컷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공화당 의원의 딸이라면 안 봐도 고리타분하겠지? 태수는 이미 사진 속 여학생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골 풍경의 개천을 찾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녀서 대전 서구 원종동의 두개천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평소 곤충의 조예가 깊은 곽재영 감독은 어린 시절 물방개, 새똥구리를 잡았던 추억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천연기념물인 물방개를 구할 방법이 없었는데 우연히 양평에서 물방개를 발견해 잡아왔다고 하네요. 물방개는 촬영 후 다시 자연의 품으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쇠똥구리는 농촌진흥청에서 10마리를 협찬해줬다고 하는데요.
진짜 쇠똥 속에 있어야 하는 곤충인데 가짜 똥 속에서 촬영을 했으니 다음날 안타깝게도 장렬히 전사했다고 합니다. 소 달구지를 타고 등장한 국회의원 딸내미 주희. 그럼 국회의원 딸이네? 그럼 국회의원 아들이냐 이 촌놈아? 현장에서 추가한 애드리브라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항상 주희를 높은 곳에 배치해서 준하가 주희를 동경하듯 우러러 보는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쇳덩구리? 나 한 번도 못 봤는데. 시골의 모든 것이 신기한 주희. 아래에 있던 준하가 올라와서 주희를 대면하게 됐습니다. 촬영 초반이라 두 배우가 아직 친해지기 전입니다. 실제로 두 배우가 좀 서먹해서 연기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하네요. 강 건너에 귀신이 나온다는 집 알아요? 거기 데려가 줄 수 있어요? 준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다음날 역시나 높은 곳에 있는 주희가 내려와서 준하를 만납니다. 그런데 배가 하나도 안 갔는데요. 조승우는 진짜 노를 저을 줄 몰랐습니다. 사실- 카메라 밖에 보트에 줄을 매달고 끌고 간 장면이죠. 수원에서 왔어요? 저도 집이 수원인데 우연의 일치네요. 필연 아닐까요? 귀신 나오는 집에 도착한 썸남, 썸녀. 뭔가 고립된 이미지의 장소에서 서로를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둘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건 결국 이루어질 수 없다는 암시라고 하네요. 사실 제가 귀신이에요. 아이 몰라. 이런 썰렁한 농담 역시 감독이 설정한 준하의 영혼에 대한 암시죠. 못 보고 넘어간 관객도 있겠지만 이곳엔 진짜 귀신이 있었습니다. 준하의 얼굴과 저 뒤에 있는 주희까지 동시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었으나 당시엔 그렇게 촬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포기했다고 합니다. 준하가 화면 밖으로 나가버리는 장면 역시 미래를 암시합니다. 폐가에 사는 노숙자는 실제 폐가인 이곳을 더 음침하게 꾸며준 미술 감독입니다. 억압된 현실 속에서 쌓여왔던 스트레스를 풀어버리는 주희. 하지만 두 남녀가 겪게 될 운명처럼 소나기가 내리고 나룻배가 떠내려 갑니다. 아까 배 타고 가는 장면에서 사람을 지우고 비를 심어서 CG로 만든 컷입니다. 당시엔 정말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공들여 만든 컷이라고 하네요. 감성 터지는 영화, 클래식에 숨겨진 디테일과 비하인드 스토리 1탄이었습니다. 이어지는 2탄에도 풍성한 내용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주민 스토어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조-9R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